안녕하십니까. 기업 재무전략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제표의 마지막 시간인 현금 흐름표와 주석에 상응하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재무제표의 마지막 네 번째 흐름표와 현금 흐름표와 즉 캐시플로우죠. 현금 흐름표와 주석에 관련돼서 특히 주석에 해당되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사실 재무제표는 기업이 정보 이용자, 특히 외부 정보 이용자까지 또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현금 흐름표는 손익계산서와 더불어서 발생주의죠. 그래서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근거로 기업의 현금 가용 능력, 즉 사용 능력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다는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회계 장부상으로는 이익은 발생했지만 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흑자부도 도산, 흑자부도. 흑자는 났지만 현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도산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걸 우리는 인솔벤시라고 하는 흑자도산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관리를 잘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계획상에 이익은 났는데 매출을 많이 판매해서 이익이 났는데 유동성, 즉 현금이 없어서 그죠?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이유로는 외상 매출금을 많이 나갔다든지 그죠? 물건은 많이 팔았는데 그죠? 매출 채권이 말하는 거죠. 매출 채권, 외상 매출이거나 즉 어음은 많이 있어요. 받을 어음 그죠? 그럴 경우에 어음만 있지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데 받을 어음은 어떻게 보면 휴지 조각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 채권이 많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또는 매입 채무가 많을 경우, 그죠? 뭐냐면 돈을 지불해야 되는 데서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지급보험, 그죠? 지급보험이 있는데 돈을 이제 만약에 이번 내일 어음이 돌아와요, 그죠? 그럼 돈을 현금을 예금 어음에다 그죠? 입력을 해놔야 돼, 입금을 해놔야 되는데 없으면 이제 부도 나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사실 받으러 어음이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그죠? 여유가 있으면 뭐 또 연장을 해서 만기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 매입 채무죠. 돈 돌아오는데 어음이 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 두 번째 이유가 제일 크죠, 사실. 흑자부도라는 거는 매입 채무가 그죠? 매입 물건을 사옴으로써 원자재를 사옴으로써 지불을 못했을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재고자산이 많이 증가했을 경우, 그죠? 재고자산이 뭐, 그죠? 기계를 샀다든지 이런 것 등등이 또는 원자재가 많이 쌓였다든지 완성품이 많이 쌓였다든지 이런 것 등이 있을 경우, 원자재 물건이 많이 쌓였다는 것은 아직 못 판 거죠. 이런 세 가지 위에서 흑자도산인데 그 중에서가 매일 채무인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고자산이 많을 경우. 사실은 물건을 못 팔았을 때의 무게감이라는 거는 2중, 3중이죠. 물건을 못 팔아서 손해지만, 그죠? 또 그 물건이 어딘가 창고에 쌓여져 있잖아요. 그럼 창고가 뜰 거고, 뭐 이런 것 등등이죠. 그래서 현금 흐름을 자주 파악하는 것이 재무관리 중에서도 또 중요한 임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금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따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에 의한 활동에 의해서 현금이 어떻게 창출되는지의 정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투자 활동에 의해서, 그렇죠? 투자 활동에 의해서 현금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재무 활동에 대한 자본 조달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업 활동은 근본적인, 본원적인, 근원적인 수익 창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재고 자산을 매입한다든지, 생산을 한다든지, 또 판매나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업 활동이 일어나는 것. 그죠? 우리가 사실은 돈을 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그건 재무 활동인데 돈을 빌리는 거. 근데 일단은 돈을 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갚아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렇죠,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현금을 획득하는, 그것이 영업 활동이죠. 그래서 뭐든지 그래요. 영업 활동을 위해서 수익이 발생되고 매출이 일어나야만 회전도 되고 이익이 발생을 해서 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은 영업 활동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투자 활동이죠. 미래를 보고, 그죠? 아직 우리가 제품이 많이 넓게 판매할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설비를 투자한다든지, 그죠? 생산을 위해서. 또는 그런 유가증권 같은 걸 투자해서, 그죠? 땅을 산다든지, 또는 다른 회사의 판매를, 우리 분야와 다른, 그죠? 포트폴리오 전략에 의해서 우리 회사가 있지만 우리 회사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우리가 만약에 필요로 하는 설비를 위해서 땅을 구입한다든지 건물을 구입한다든지 등등을 이제 하는 것도 투자 활동에 의해서 돼야 되는 거죠. 투자했으면 물론 바로 즉시 현금을 주고 살 수도 있지만, 그죠? 외상으로 구입했을 경우 그러려면 어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에 대한, 그죠? 약속어 또는 지급하고. 그래서 이 어음을 그 날짜에 제대로 투자한 거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는 그런 활동들이고, 세 번째가 물론 영업 활동을 위해서 현금이 들어와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자금을, 그렇죠, 빌려야 되죠. 차입하거나 또는 상환해 주는 거고, 또는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일단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이 재무활동으로서 자금을 획득하는, 그죠? 자금을 들여오는, 그죠? 창출하는 것이 재무 활동이라고 이렇게 세 분야로 현금을 나누어서 구분하는 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영업 활동이 제일 빠르게 자금이 회전이 되죠. 그 다음에 투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활동. 사실 남이 돈 빌리는 거는, 자금이나 이 사채라는 거는 참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좀 뭐랄까 사치성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래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씩 매달 적금을 들어서 100만 원이 됐을 때 구매를 사는 방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100만 원 없으니까 외상으로 사고 그걸 매달 할부로 갚아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기보다는 저는 선호하는 것이 전자입니다. 돈을 모아서 돈이 되면 그때 구매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한 그 정도가 8, 90%. 나머지 물론 1, 20%도 외상으로 할 때는, 그죠? 필요에 의해서 재무 활동을 통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만큼 현금이라는 게 참 중요하면서도, 그죠?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비비가 그래서 항상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비비 관리를 여러분들 잘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그래서 기업을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좋은 회사의 경우와 좀 불량 기업, 네, 그죠? 우량 기업, 불량 기업 이렇게 표시는 됐지만, 불량 기업이라는 게 좀 말이 그렇지만 우량하지 않은 기업, 그죠? 그랬을 때 보면은 우량 기업은 현금 유입에 굉장히 포인트를 두는 거고,
기업이 잘 안 되면 뭐예요? 현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죠? 현금 나가는 거에서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참 그게 심리적으로 다르거든요. 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뭘 필요로 하면 저금을 한 다음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죠? 현금이 없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친구 만나러 갈 때 호주머니에 현금이 있을 경우와 현금이 없을 때 어때? 기분이 우량하죠. 근데 또 없으면 기분이 불량해져요. 그죠? 초마조마. 그죠? 그래서 영업활동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살펴보면, 그저 제품을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 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그죠? 예금을 해놔야, 그죠? 적금을 들어놔야 이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투자를 했어야 배당 수익이 되죠. 그죠? 배당 수익이라도. 이런 영업활동이나 영업 외 활동에 의해서 현금이 유입하는 곳에 많이 신경 쓰는 거고. 이제 돈이 나가는 경우는 원자재를 너무 많이 매입을 하거나, 그죠? 예측을 잘못해서 상품이나 원자재를 많이 매입을 했을 경우,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그죠? 또 종업원들의 또 돈을 빌려달라는 경우가 있죠, 그죠? 또 퇴직금을 먼저 달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돈이 다 나가는 문제죠. 하여튼 비용은 다 나가는 게 돼요, 그죠? 이 나가는데 신경이 쓰이다 보면, 그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는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 회사 중에서 급여가 늦게 나오는 회사는 좀 불량 기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 감지를 이제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회사 현금 흐름이 안 좋구나. 그래서 또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타 영업으로서 현금이 유출되는 거죠. 어떤 단체든지 뭔가 움직이면 다 돈이 나가야 돼요. 그죠? 가지급, 그죠? 이유 없는 돈이 나갈 수 있어요. 결국은 해기네 다 그 계정 과목을 가지급이라고 해놨지만, 그건 12월 말 되기 전에, 그죠? 이 가지금이라는 것을 근거를 밝혀서 환원을 시켜내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투자활동은 반대예요. 그래서 투자활동으로는 돈이 우량기업은 돈이, 그렇죠, 현금이 나가야 돼요, 그죠? 근데 불량기업은 회수하는데 신경을 써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빌려준 거 돈을 막 회수하려고 하는 거죠, 불량기업. 그러나 잘 되는 회사는 뭐예요? 투자를 한 거, 막 남 돈 빌려주고, 그죠? 무조건 빌려주는 건 아니지만, 그죠? 어떤 이자율과 어떤 거기에 합당한, 그죠? 보증에 관련된, 그죠? 그걸 안전장치를 해놓고 돈을 대여해 주는 거고, 또는 장기적인 상품에, 그죠? 단기보다는 장기가 이자율이 높죠, 그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하는데 돈이 나가는 곳에 투자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량기업은 돈이 꼭 다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 이렇게 투자 활동에는 나가는 것이 더 유용하게 된다는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보시는 거고, 불량기업은 좀 소소한 기업은 오히려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빌려준 돈을 반대로 회수를 하려고 그러고, 또 장기 금융 상품이나 장기 투자 증권을 이제 처분해서 현금화 시키려고 하고, 또 유형 자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채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잘 안 되면 자동차가 만약에 회사용으로 10대가 있다. 그럼 뭐 5대는 팔아야 돼. 그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현금을 유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참, 이런 회사 내든 가정이든, 그죠? 현금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위축이 된다 그러죠. 영업 활동도 위축이 되고 투자 활동도 위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재무 활동, 즉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우량기업 빌려주고 상환시켜, 장단기 있고요. 또 사채도 상환해주고 나가는 거 회수시키는 거예요, 그죠? 빚 갚아버리고, 그죠? 좀 여기는 좀 유상 감자라고 하는데, 감자는 뭐냐면 주식을 줄이는 거죠. 뭐 이런 것 등등이라고. 그러니까 주식을 회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현금이 나가는 게, 왜냐면 다른 비용이 안 나가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이자이나 배당금이 안 나가니까 회사 전체는 좋죠. 그죠? 근데 불량한 기업에서는 이제 장단기 차입금으로 돈을 빌린다든지 또 회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제 주식을 증자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건전한 재무 활동이지만 현금이 그렇게 자꾸 늘리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가 만약에 주식을 공모한다 그랬을 때는 돈이 풀려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주식을 발행하겠어요? 주식 발행 안 하면 현재 있는 주주들끼리 배당금을 높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주주를 더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그렇죠.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영업을 활동을 더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현금화 시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으로는 이 세 가지 항목, 계정 과목들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날짜별로 회수되는 기간별로 이달 안에 들어올 거, 또 다음 달에 들어올 거, 그 다음 달에 들어올 것들을 일자별, 주별, 월별로 쫙 통계를 내서 흐름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로 되면 부도예요. 아시겠습니까? 합계가. 그 날짜에 어느 기준에서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 그죠? 부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일자별로 딱 계획 세우죠. 그래서 특히 재무부서, 회계부서에서 현금의 이 어음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이 자금 확보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또 A라는 본 회사가 힘들면 자회사는 더 힘들고 그죠? 자회사가 힘들면 본 회사가 잘 되면 좀 빌려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그렇죠. 작은아버지가 회사가 좀 힘들면은 큰아버지가 좀 잘하면 좀 빌려오면 되죠. 그죠?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금에 대한 흐름을 세분화로 분석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두 번째는 이익잉여금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회사 회계연도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에 대한 변동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익금은 주주라든지 또는 회사에 얼마나 배분하는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금이 여러 가지 이익금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하신 분은 적립금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몇 가지가 복잡한 거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익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서 보면 크게 공식이 세 가지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차기 2월 다음 기에 2월에 하려고 하는 아직 이익이 났는데 순이익이 났는데 그게 모아놓으면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직 금년 안에 처분을 못했으면 다음 차기에 이월 시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이제 밑에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금년에 일어난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에다가 그죠? 그게 단기 순이익이에요. 단기 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미 적립금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법정 적립금도 있고 또 이미 적립금도 있고 막 이런 적립금들이 다양한 기업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요. 다 똑같지는 않고. 그래서 법정 적립금이라는 건 뭐냐면 자본금의 50%까지는 반드시 적립을 매년 조금씩 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비라고 기업의 예비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위기 때 사용하기 위해서 또 투자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법정 적립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안에 이미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다 우리가 저금을 해놓은 거죠. 그죠? 적금을 적립금처럼 퇴직금을 적립해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단기 순이익에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한 데에다가 금년 안에 12월 안에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경우죠. 그 처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익준비금과 배당금입니다. 그죠? 이익준비금에 대한 것을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배당금을 준 것을 빼면은 그 나머지가 차기 2월
미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 나머지 미치분 이익잉여금이 없으면, 만약에 잉여금 대신에 없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잉여금이 없으면 결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고 이익잉여금 대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익이 났으면 합계가, 저철 합계가 이익이 났으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이익잉여금 제로 이하로 됐으면,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좀 다시 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좀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정 과목이 있고요, 그죠? 왼쪽. 그다음 가운데가 만약에 차기라고 보시죠. 올해라고 볼까요? 올해, 그럼 올해 23기가 단기, 올해죠. 단기고 22기는 전기에, 전년도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에 그래서 단기에 1번에 보면은 1-1이죠. 정기 2월 미처분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은 전년도 22기 전년도에 3번에 있는 1, 2, 3 큰 3자 3자 차기 2월 미처분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빨갛게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22기 전기에 있는 차기 2월 미처분 잉여금이 그 금액이 이제 금년 초에 정기 2월 미처분 잉여금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1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기 3월, 단기의 1-1은 전기의 3의 합계과 같다,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금년에 단기의 순이익이 생긴 금액하고 또 이제 보험적으로 수지한 손실이 있다고 보면 그건 이제 합한 것이 1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냐면 2번이 현재 주당 배당금을 이제 50원이라고 보면,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현금 배당금이 얼마다.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으로 또 법정 준비금이나, 그래서 이익 준비금은 또 얼마큼 해놨다. 요거를 2번이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면 3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큰 1번에서 빼기 큰 2번 잉여금 처분액을 빼면,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이제 차기에 내년에, 그죠? 내년에 이제 정기 2월 미처분 잉여금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금액이. 그래서 금액이 너무 커서 또 외국인 학생들이 금액을 말하면 막 헷갈리니까,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시고, 요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년도와 단기를 어떻게 이제 하는지. 그래서 여기서 주시되는 것은 1-2와 3, 그죠? 그 내역과 또 2-1과 2가 어떻게 기록이 됐나를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석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해서 재무제표에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좀 보너스로 여러분 또 세금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예요. 저희 나라는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VAT라고 하죠. 그래서 Value Added Tax라고 하는데, 외국에는 국가에는 이제 소비세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텍스인데, 그죠? 소비세라는 말도 있고, 또는 세일즈 텍스, 판매세,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판매한 금액에다가 10%를 부가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접세인데, 그죠? 이게 부가세라는 게 굉장히 퍼센트가 국가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한시적으로 원래 5년 동안만 10%를 적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제품이나 어떤 생산을 했을 때, 제품 생산을 했을 때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다른 데다 팔면 거기에다가 부가가치 추가된 거를 금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한테 내가 프로그램을 팔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100원에 팔았으면은
그렇죠. 거기다 부가세를 10원을 붙여서 11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제 걸 가지고 딴 데다 또 팔았잖아요. 그죠? 팔아서 만약에 그걸 120원에 팔았다. 그러면 120원에다 12원을 더한 132원을 또 다른 사람이 파는 거죠. 그럼 그 차액만 그 친구는, 그죠? 저한테 사간 그 기업은 그 차액을, 그러니까 판 것은 매출 계산서고 부가가치세고, 또 저한테 샀으니까 산 거는 매입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그걸 차액을 국가에다가 내는 것이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 판매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10%니까 현재 전 세계에 많이 도용하고 있죠. 근데 저 유럽에서는 그죠, 뭐 25%도 있어요. 그죠? 노르웨이, 그러니까 간접세가 굉장히, 대신 간접세가 높으면요, 또 직접 직접 내는 건 뭐예요? 그죠? 여러분 소득세라든지 이런 건 직접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간접은 여러분이 식당에서 뭐 음식 사 먹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1,100원 주고 사 먹었다, 김밥을. 그죠? 그럼 100원은 국가가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 기업이. 사실은 여러분이 내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내고 있어요. 10%가 세금으로. 그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또 우즈베키스탄도 20%네요. 그죠? 우리 학생 중에 우즈베키스탄도 있는데, 그죠? 중국도 17%, 또 인도 12.5%, 필리핀 12%, 우리나라,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집트가 10%네요. 그죠? 이제 미국은 좀 각주마다 대부분이 9%인데, 그죠? 각주마다 다르다고 되어 있고, 일본이 또 이거에 대해서 참 굉장히 일본은 소비세라고 그래요. 근데 소비세가 지금은 8%잖아요. 과거는 맨 처음에 3%부터 시작했어요. 하고 어느 그 수상이 이거 선포했다가 수상 자리 물러나 사표썼죠. 그죠? 그만큼 세금에 민감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태국, 싱가포르 7%, 대만, 캐나다가 5%, 그죠? 이란 3%. 이런데 이 퍼센트가 참 굉장히 낮은 나라부터 높은 나라까지 있죠. 여러분 나라에는 몇 프로가 있고, 이런 부가세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물론 재무 전략에 있어서 이 텍스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부가세 또는 소비세, 판매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따로 관심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거에 대한 또 면세도 있고 막 그래요. 면세품이 뭐고, 그죠? 프리텍스죠, 그죠?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별도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재무에 관련돼서. 그래서 오늘은 재무제표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죠? 현금 흐름표와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해서 학습해봤고, 보너스로 부가세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오늘까지가 재무제표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진짜 재무 분석을 할 거예요. 우리가 손익계산서, 또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이런 비용을 가지고, 성과를 가지고, 또는 재무 상태를 가지고 기업의 유동성이 좋다, 또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좋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또 회전율이 좋다, 성장률이 좋다고, 이런 등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